네,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 절차상 그리고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고위, 상임 전국이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지금 속보를 통해 보면 법원을 통해서 인용된 모습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남용희 인천동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일단 지금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신청을 한 것을 지금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저도 지금 막 그 판결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부는 본안이 이렇게 본안 소송이 네.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는 그 직무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예시를 했습니다. 그 뒷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뭐 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전원회의라든지 그 정국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돼서 절차적으로 지금 신청한 신청인의 이 의견을 지금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그 누구도 법원이 인용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인용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예상을 못한 것도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지난 시간에 와서 이 법원의 결정의 그 고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각자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한 그 법, 가장 기초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법의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당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이것은 국민들이 이 국민의 힘이라는 내부 내홍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 우리가 약속한 법 절차 지키지 않아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 모두 변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법원은 심각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저는 일정 부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 그 이준석 당대표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죠. 네. 첫 번째는 최고위의 그 기능 상실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비상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되었을 때 비상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위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투표에 임했던 거, 그리고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온라인 투표, 오프라인 투표가 아닌 온라인 투표를 급작하게 이루어내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했던 최소한의 그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것이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 법원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네.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갔지만 비상 상황을 맞았던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바로 변환시키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대위원까지 다 지금 구성을 해놓고 어제 연찬회까지 하면서 새로운 대도약을 이뤄내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 몸이 되자라는 이런 술은 담기지 않았지만 오미자차를 들고 건배사를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어제의 그때의 좋은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아주 혼란 속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앞으로가 더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용이 되면은 확실히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땅히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행위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원인 제공자였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요, 이전에 성상납 의혹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사법적 절차를 떠나서 본인도 얼마 전에
그 국민들을 향한 그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이라고 표명하면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을 때 자신이 뭐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쳤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들어갈 때에 근본적인 이유로 삼았던, 명분으로 삼았던 그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비켜갔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론전을 굉장히 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탄원서까지 자필로 써가면서 자신이 다시 당대표로서의 그 권위, 권위까지는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부당하게 압박받은 그 중징계에 대한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잘 소명을 한 것이고, 결국 여론전에서 법원도 이 모든 절차들을 보면서 이준석 당대표의 그 주장도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는 이후에 본인의 그 기존의 당대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센 여론전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일단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한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라고 삼았던 그 근거를 보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위가 상실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비대위로 출범했다는 점, 그리고 비대위로 출범한다는 그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좀 졸속으로 진행됐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이 인용된 부분, 또 인정하지 않은 부분, 인정한 부분이 따로 네. 좀 있어요. 전국위가 뭐 당원을 개정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건 네. 뭐 전당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당원 96조에 위배된다. 네. 뭐 이렇게 뭐 세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법에 근거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심각한 지금 손해를 끼칠 상황이다. 그래서 본안 소송까지는 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지금 오늘 판결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고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황에서 네. 본안 소송 전까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얼마나 효력이 그럼- 상실되는 거죠. 네, 그럼 정지됐다기보다는 효력이 상실. 상실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로 지속되는 겁니까?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은 정당법에 제대로 의거하지 않고 당원 단계에 의거하지 않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나갈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시 따져야 되고, 또 최고위가 지금 어쨌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오늘 판결문에서도 사퇴를 선언한 이 원내대표가 다시 최고위를 여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즉, 그 지금 최고위 자체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았죠. 선출직은 김용태 최고위원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이 최고위 자체가 당을 지금 지도부로서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미 네 명이 다 사퇴를 했으므로 그 상황에서부터 다시 밟아 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지가 된 상황이면 비대위 자체도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일을 해나가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비대위 자체가 지금 다시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정치를 해온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인데, 대한민국의 정치의 실종을 보는 거죠. 지금 이 현장이 어떻게 그 공당, 그것도 책임 있는 여당 내부에서 저도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당 대표를 찍어낸 이 상황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단죄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린 이후에 새로운 또
그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 상황에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가 실종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약속을 한 것이고 이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정치가 또 있는 것은 법이 또 미비한 부분에 정치가 작동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뭐 새로운 또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내겠죠.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어떤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기본 질서를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꼼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이준석 당대표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민의힘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국민에게 또 설득을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저처럼 정치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그런 묘수를 찾아내기를 바랄 밖에 방법은 없죠. 네, 일단 지금 사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결정문을 통해서 전국이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본안 확정 판결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법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원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각하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권 정지가 내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장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는 방안밖에 남은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만약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지금 행사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당대표한테 권한을 다시 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리위에서 징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까지는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최고위가 다시 이 출범이 가능한 건가? 이미 사퇴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도 없고 아마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 다시 이제 그 직무대행이 이 최고위원을 다시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든지, 그러니까 최고위를 다시 복원하는 어떤 방법. 그래서 저 원내대표로 하여금 이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이 최고위를 계속 존속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비대위로 가면 어차피 비대위로 전환돼 즉시 자신의 어떤 그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 당에서 받아들일까요? 어차피 지금 당대표 권한이 없는 사고, 거리가 아니죠. 사고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당은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굉장히 치명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의 어떤 권위가 지금 뭐 추락을 했죠. 하지만 당원들이라든지 혹은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고 이 수습을 하려면 그야말로 당원 당규에 있는 그대로 이 지금 사법부가 판단한 데 있는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당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상황에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제는 비대위원장도 없고 비대위도 상실한 상황이고 당대표도 없으면 떠오르는 사람이라고는 권성동 원내대표일 텐데 사실 최근에 재신임 두고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얘지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다시 동어 반복이지만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뭐 연찬회도 끝냈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와중에 절차적 지금 사법부의 판단, 절차적 문제 정당성이 상실됐다라고 판단을 지금 사법부가 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지금 당은 위기 상황입니다.
뭐 이건 뭐 비상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비상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에서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판단은 그럼 최고위를 계속 존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법부 판결문에 의하면. 근데 최고위가 존속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전부 다 지명직으로 채울 수도 없고요. 또 지금 직무대행이 뭐 최고위원을 지금 뭐 그 지명을 한다는 게 또 정당성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이래저래 당 지도부가 와해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당 지도부가 와해된 상황에서 아무리 1월까지 뭐 지금 사법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아예 그 원천 봉쇄한 것은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건 이준석 대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돌아올 때까지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당을 움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비상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대위를 다시 한번 절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긴 시간을 거쳐서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이 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다시금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제가 이제 두 분 말씀 나누실 때 지금 정당에서 없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혼자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막 해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법원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선출직 당대표였고 네.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그 거리사항을 만든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정당성 있게 뭔가 대표를 다시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단인데 그러면 결국은 또다시 무엇인가 당원 당규도 새롭게 만들고 당내가 또 의사결사체이니까요. 새로운 당원 당규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적합한 비상 상황의 그 기구를 또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지 않고는 원내대표 혼자 지금 당에 있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탑으로 두고 나머지 그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단위가 없는 상황에서 1월까지 당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당원 당규를 제정을 하고 그 절차를 또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지금 법원이 판단한 과정 이후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당장은 현실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끄는 체제로 진행이 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예상하셨는지요?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각각의 이 3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행정부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예산을 갖고 해결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그 예산을 갖고 가장 최적의 이 곳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어떤 분배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사법부는 법 조문으로 해결을 합니다. 법조문으로 결론을 내죠. 그러면 입법부, 즉 국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정치적인 타협, 정치적인 협상으로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죠. 당연히 이 문제는 정당 내에서 정치적인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타결을 받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가장 저도 충격적인 건 사법부의 판단이 개입된 정당의 활동에 사법부의 판단이 개입된 최초는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엄청난 정말 이 사례일 것 같아요. 당대표의 권한을 두고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구해준 거잖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나라 정당사에 있어서 손꼽는 그런 흑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좀 법원의 판단 결정이 느려지는 이유를 보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예상을 하셨는지요? 예,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일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 내부에 있는 그런 질서들을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런 판단들을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달리 이 사안은 선출직에 의해서
세워진 당대표를 어떤 일전 세력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상황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법원 판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이후에 사회 혼란상까지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라는 거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 정말 이후에 이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때의 법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어떻게 흔들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권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구나. 단순하게 정당 내부의 어떤 절차에 간섭을 하는 사법부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구나 했는데 그 예상이 맞은 것이죠. 네, 일단 법원은 말씀처럼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에 대해 가처분을 각하한 상황인데요. 사실 당 안팎에서 모두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내부 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고 이제는 대척점에 선 상황에서 이 전 대표도 본인 스스로 자신이 믿을 건 사법적 판단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조금 들어준 상황인데 본인의 심리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글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자신이 그러니까 소송에서 승리했다라고 자만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물론 본안 소송까지 가봐야 되고 막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거나 응원했던 많은 당 내외 인사들이 차라리 소송을 좀 기다려라, 결과를 기다려라, 그리고 좀 자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 어차피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아닙니까? 권한만 정지됐지. 물론 지금 비대위 체제 에서는 전 대표로 뭐 전환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당 대표였던 사람의 입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어떤 그 수위가 선을 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특히나 최근에 그 이 탄원서에 적시되어 있는 신군부라는 어떤 표현은 사실상 신군부라는 건 이 헌법을 전복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쟁취한 쿠데타 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쿠데타 세력과의 어떤 그런 정치적 협상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타도 대상입니다. 독재자나 절대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되는 대상은 우리가 협상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의 대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 타도해야 되고 끌어내려야 돼서 다시 헌법을 복원시켜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타도해야 할 대상처럼 신군부라고 적시를 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시 그렇죠. 당원권을 다시 회복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명분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거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너무 많이 건넌 게 아니냐. 네. 지금 그런 그 발언의 무게들로 쌓여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생각한 대로 본안 소속까지 가고 그래서 자신이 이기고 1월 달에 다시금 전당대회를 열 거냐라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도 분당할 거냐 이런 어떤 예상이 계속 나오지만 그러나 이 상황 계속 갈등으로만 계속 보일 거예요. 저는 해법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정당성을 갖는 하나의 축이 윤핵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획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저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핵관으로 부리는 사람들의
권력을 뺏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갔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공격할 대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어떤 복원, 정치의 복원, 그리고 뭐 이 정당에 다시 제3의 어떤 인물로서 다시 꾸려가는, 봐라 윤핵관은 없어지지 않았느냐라고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좀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윤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 결과는 똑같지만 그러나 과정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당에 개입을 해서 뭐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평론가님 말씀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지금 법원의 이런 판단 이후에도 그 이전처럼 계속 당 외를 돌면서 좀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그 건너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군부란 표현까지 쓰면서 과격하게 지금 반대의 여론전을 펼쳤으니 딱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당대표로 돌아가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미 다 결별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 그 대통령과의 관계, 윤핵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이준석 당대표를 여전히 지지하는 그 세력들과 결별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인 거죠. 그의 입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당대표의 역할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면서 지금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력들에 대항을 하겠다, 저항을 하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센 메시지들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요. 저는 일정 부분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 네. 이후에 그 전까지 모호했던 분들도 정말 절차가 잘못된 게 맞구나라고 인정하실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정치적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걱정, 우려의 뭐 그런 질문이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걱정스럽게 들리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 이후에 있을 그 사법 절차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영리하게, 명확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새 결집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이 법원의 각하 판결문을 살펴보면은 평론가께서 일부 인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위가 당원 개정을 한 부분은 또 적합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윤핵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반발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어쨌든 가처분 신청에 반발을 하더라도 이미 결과는 나와 이미 있고요. 정해져 있고. 이건 뭐 신청을 네. 이렇게 이건 번복이 불가능하죠. 본안 소송에서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네. 본안 소송이라는 것이 이 재판 과정이 몇 개월 걸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걸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뭐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이준석 대표에게 뭐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실 본안 소송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가처분 되고 본안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안 소송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실익이 없다는,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명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명분에 대해서 지금 획득을 했으므로 윤석 대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이제 그 발언을 뭐 시작을 할 테고, 그래서 아마도 그렇다면은 뭐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제3의 인물로 하여금 이 비대위라든지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집결을 한다든지, 또 당원을 계속 가입하라고 독려한 건 뭐겠습니까? 어차피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있겠죠. 이런 이전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장님과 조금 다른 게 네. 지금
뭐 누구를 응원한다,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뭐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당을 수습하는데 어떤 순서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우선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 비대위 이전의 비상 상황 만든 그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비상 상황에 한 10배 이상 비상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당원들이 현명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당장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안 소송을 기다리는 거. 근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 등판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예측해 보면 앞서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리더십을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3개월 앞으로 1월 달까지 할 가능성은 전 없어 보여요. 네. 이미 직무대행을 그때 내려놓은 어떤 상태, 사퇴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지금 비대위원으로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비대위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 당시로 다시 돌아와서 직무대행을 한다 그러면 이미 정당성이 또 상실돼 있잖아요. 자기가 직무대행 내려놓겠다고 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직무대행을 만들어주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당에서는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방법은 비대위를 다시 한번 꾸리되 네.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정말 당원 당규상에 있는 그대로 꾸리되 제3의 그야말로 당내 인물이 아니라 당외 인물로 명망 있는 분으로 해서 비대위를 다시 꾸려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외 인사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있을 수 네. 있고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안 나서실 것 같고요. 권한이 없으니까. 뭐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은 꽤 있죠. 임명준 임명직 임명진 비대위원장 목사 네. 계신 그분도 계시고 이 어떠한 정파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망가를 좀 모셔오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3의 인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런 제3의 인물을 모셔올 때까지의 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말고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없다. 그 회의 체제를 의사결정 단위의 기구를 만들 때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유는 당연히 절차를 다 새롭게 또 만들어서 그거에 적합한 분을 모셔오겠죠. 당내에 지금 인사로 이 수습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인물을 모셔오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냥 저도 아무튼 떠오르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늘 비대위원장 전문을 하셔가지고 어른이시고 하니 이런 위기 상황에 또 모셔오고자 하는 얘기들이 또 하마풍에 오르지 않을까? 그 정도만 추측이 되네요. 네. 그럼 일단 현실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 단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잠깐 큐를 쥐고 그동안 다시금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당내에서 저는 수순을 밟아 나갈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기자들이 아니 만약 인용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것까지도 지금 다 그 구상을 하고 있다 당에서 좀.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적법하게,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맞게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대목들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당에 어차피 기조국도 있고 또 율사 출신들이 있으므로 아마도 적법한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 나가겠다라는 게 당의 구상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의 구상이지 진짜 이렇게 이 상황이 도래할 줄은 아마도 생각을 못했으므로 오늘은 정말 당 상황이 쑥대밭 혼란 상황일 거예요. 어떤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도 지금 본안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진짜 모래성 같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가 됐든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여론이 중요한 것이니까 저는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이런 소용돌이 마냥 웃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빠르게 수습하시고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이 민생고 협결을 위해서 정부의 그 시행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들 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빠른 수습. 저도 좋은 해법들이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앞서 밝혔듯이
당장 또 다른 비대위를 절차상의 문제 없이 꾸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시간이 뭐 빠르게 걸릴까요? 빠르지 않죠.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아마 최고위가 지금 제대로 존속하지 않으므로 저기 상임 정국위에서 4분의 1인가가 이 상임 정국위를 열게 해달라고 정국위 의장한테 이야기하면 상임 정국위가 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상임 정국위를 다시 열고 거기서 아마도 이제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전국위에 그것을 올려서 전국위가 마지막으로 의결하는 그 과정이 최소 아무리 뭐 짧게 걸려도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혼란 때문에라도 오늘 내로 뭔가 그 결정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겠죠. 네. 참 표현해 주셨다시피 지금 혼란 상황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제 연찬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고 앞으로 좀 잘해보자면서 다시금 좀 지지율 반등을 기대해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연찬회 이슈를 다루기 네.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기 오늘 이 속보가 뜰지 모르고 이 얘기를 먼저 썼었습니다. 지금 이 연찬회가 과연 합당한 연찬회인지 먼저 이 성격부터 다뤄봐야 된다. 그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사고인지 거리인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해놓고 이런 연찬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터졌네요. 그러니 연찬회를 잘못한 거죠. 그죠? 결정이 난 이후에 뭐도 해도 당 수습책을 다시 마련하는 과정들, 화합하는 과정들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뭐 이전 대통령들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 갔다. 저는 그렇게 그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에는 전 동의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요. 어제 그 당과 뭐 정부 인사들도 함께 한 그 자리에서 뭐 대통령이 함께 하신 건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식을 또 드러내셨는데 그 정부라는 것이 당과 함께 행정부 합친 것을 정부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정말 위협천만한 말씀입니다. 이거 상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연찬의 성격을 완전히 다 어떤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거 대통령께서 몸소하셨거든요. 연찬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남영희 위원장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